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모르면 당한다, 피같은 돈 날리는 세입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마산시에 나와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다 내용을 써놓긴 했지만 물건은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부동산을 통한 거라면 정말 부동산에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들이 보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좀 이런 거는 좀 중개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2007년 2월 22일 날 좀 오래되었죠. 근저당 1억 5,336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500짜리니까 1억 5,336만 원이면 끝까지 다 쓴 거죠. 그럼 만원단까지 채권 최고액이 올라온 거 보면 거의 근저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받은 걸로 보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종에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증액이 되었으므로 원래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9천만 원. 그래서 2012년도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9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3천만 원 증액을 했죠. 이때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이때 전세 금액이 1억 1.3에서 1.5억 정도 했거든요. 1.5억 정도 했는데 9천만 원에 들어온 걸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감정가가 현재 2억으로 잡혀 있지만 이 처음에 설정된 근저당이 지금 1억 5,300인데 1억 5,300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원래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잡혔을 뿐이고 실제 근저당은 뭐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2억 정도 되지 않고 여기에 플러스 9천만 원 보증금 9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면 여기 2.1억 정도로 시세를 보고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러면 물건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후순위가 들어오면 이게 시세가 그대로 된다면 아마도 이 근저당 플러스 9천만 원 하면 2.1억이 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원래는 전세 가격이 1.3에서 1.5 정도 내오는 상태에서 9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증금은 얼마 없는데 이 물건에서는 9천만 원의 전세를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 앞에 있지만 9천만 원을 합치면 2.1억이니까 시세가 2.1억 정도 하니까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정말 정말 화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든지 억지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3천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증액을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3천이면 3천이면 2.1억짜리 집에다가 이 사람들 생각이 얼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1라고 생각을 했다면 2.1억짜리 집을 얼마 주고 들어간 거죠? 지금 합치면 2.4억이라는 채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물론 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일단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금액이 초과가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웃기다기보다 세입자 신씨는 신중하게도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확정일자까지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후순위 세입자가 증액을 했을 경우 확정일자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확정일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증액된 보증금을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금액 자체가 이 시세가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건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도 어차피 배당에 참여 못합니다. 남는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 1억 5,300이니까 실제로는 한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매 시청 금액을 봤더니 1억 2,40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생각한 대로 왔습니다. 1억 2,400, 1.24억 근저당에다가 플러스 9천만 원. 이제 아무래도 이 1억 2,400까지 밀린 거 보면 원래는 좀 더 적긴 했겠죠? 그래서 한 1.1억 정도나 된다. 1.2, 1200 정도가, 그 연체이자로 늘었다고 친다면, 1억이나 1.1억 정도만 실제로 근저당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9천만 원 전세, 원래 다른 데는 그 전세가 1억 3천 정도 하는데 여기는 저렴하게 해줄 테니 이 근저당을 안고 들어가자. 이렇게 꼰대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 부동산을 통한 거라면 정말 하여튼 어쨌든 여기다가 이건 어쨌든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3천 이 증액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글을 이렇게 쓰니까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보통 확정일자나 전세권 보장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하게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 보증금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커다랗게 당하게 됩니다. 실제 낙찰 가격을 봤더니 2억이 조금 안 되게 낙찰되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1순위 근저당권자 한 1.25, 1.3억 정도, 이것저것 다 합쳐 1.3억 정도 나가고요. 2억 정도면 세입자 한 7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금액 5천만 원. 5천만 원은 날리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5천만 원은 개인 채권은 않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개인 채권으로 다시 추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쉽나요? 이미 돈이 없어서 경매까지 넘기는 상황이면 어쨌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소유자에게 걸어서 다시 추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물건처럼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입신고라는 거, 대항력이라는 거, 확정일자라는 거 아무리 추가적으로 받아도 또 이 물건에 값어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주변에 어떤 증액을 아는 지인분이 있거나 그럴 때 꼭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